안녕하세요. 제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익입니다.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은 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렇게나 많은 과가 있는데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떤 과를 가야 하는지 감이 하나도 안 잡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자다 일어났는데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동네 병원에 가기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뭐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거 내과, 그다음에 무슨 치질 질환 아니면 외과, 어깨, 팔, 다리 뭐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아프다 하면 뭐 정형외과,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고 하면 통증약과 가서 주사를 맞았다. 남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비뇨기과를 간다든지, 여성분들은 여성의원, 임신 출산에 관련된 산부인과, 이런 거는 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좀 힘들 것 같고 큰 병원 가서 추가 검사를 받으시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소견서를 딱 써줍니다. 소견서. 위 사람은 이러이러한 진단명에 의겨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추가 검사 및 정밀 검사 위해서 의뢰드립니다. 이런 종이가 싹 써져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한번 봐보래. 들고 대학병원에 쭉쭉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쫄래 가요. 거기서부터는 엄청나게 과가 많아요.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을 딱 가보면 뭐 가나다순 이렇게 얘기해서 뭐 엄청나게 과들이 많이 있는데, 내과만 해도 분과가 엄청 많아요. 분과라고 하거든요. 나눠져 있는 과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있죠. 그런 똑같습니다. 내과만 해도 호흡기내과, 순환기, 소화기, 혈액, 내분비, 알레르기, 심장, 감염, 류마티즘, 외과만 해도 간담체, 위장관, 대장학문, 유방, 내분비, 이식, 혈관 뭐 이런 것도 있고, 산부인과는 뭐 부인과, 탄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정약과는 그냥 가정약과고, 마취통증약과 이런 데도 있고,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과, 비뇨기, 통역외과도 있고,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피부과, 뭐 해기학과, 흉부외과, 장기이식센터, 외상센터라든지 어린이병원 이런 데도 있고. 굉장히 과가 많고 엄청 복잡해요. 또 이런 일이 있죠. 동네에 있는 그래도 좀 큰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뭐 이상하게 나왔대. 큰 병원 가서 빨리 진료를 보래. 근데 무슨 과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 또 소견서에 보면 그냥 일단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의뢰합니다 이렇게 적어 있는데, 막상 큰 병원에 가서 보면은 무슨 과 외래는 뭐 몇 층 일로 가라, 이거는 여기 저기 몇 층이고, 이거는 건물이 달라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엄청 복잡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검사를 받아라, 어디를 가야 될지 과만 이렇게 암호명처럼 다다다다다다 적혀있고, 무슨 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머리가 그냥 막 터질 것 같아. 야, 복잡하죠. 사실은 뭐 의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하나의 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파트들로 나눠져 있고. 자, 우선은 내과부터. 내과도 엄청나게 많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호흡기 내과. 호흡기니까 기침이라든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이 좀 심하게 걸리셨네요, 암 같은 게 좀 보인다,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보통은 내과예요. 보통은 내과. 숨쉬는 기구, 호흡기 쪽이니까 호흡기 내과 이런 쪽으로 해야 돼요.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는데 가슴이 쭉 땡기는 느낌 나면서 어깨까지 막 아파, 이러면 원래는 사실은 응급 상황일 수도 있지만 심장 쪽이나 큰 혈관 아니면 고혈압, 그런 거는 순환기 내과. 설사가 자주 난다, 대변 습관이 좀 변했다라든지, 내시경을 봤는데 좀 검사 결과가 좀 위험하게 나와서 정밀 검사 받아보시라더라, 소화기 내과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내시경을 한다든지 CT나 이런 걸 찍어본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슨 검사를 더 해봅시다,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게 소화기 내과.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이 이상하대요 하면은, 그러면 거의 10중 8구 내분비내과 가죠. 내분비내과. 당뇨, 호르몬 그런 계통은 내분비내과. 심장 말고, 두근두근 뛰는 심장 말고 콩팥 투석 받는 분들, 소변 검사 결과가 이상하대요. 거의 한 70%는 신장내과. 신장내과에서는 보통 어떤 걸 하냐면 투석관리, 단백뇨라든지 콩팥 감염질환, 신장내과에 수술까지 했는데 검사 결과가 암이라더라.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니까 항암제까지 쓰지는 못한다, 병원 가시라 하시는 분들은 한 50% 확률로 두 과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폐를 수술했는데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더라 하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종양내과, 혈액질환도 보고 종양질환도 봐요. 수술적인 치료는 수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수술 이후에 항암치료, 보통은 이제 혈액종양내과. 백혈병, 이 아이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세요. 백혈병 이런 건 사실은 혈액질환이거든요. 혈우병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환도 있어요. 뭐 응고장애 뭐 이러면서 뭐. 림프종도 혈액종양내과예요. 며칠 전에 어느 연예인분이 악성 림프종 항암치료 중이다 얘기했죠. 이런 분들은 혈액종양내과를 봐야 돼요. 감염질환, 감기 자체도 사실 감염질환이기도 한데, 그 말고 뭔가 심각한 것들, 슈퍼박테리아 감염이라든지 뼈에 있는 감염, 동화지겸이 너무 심해서 뭐 팔다리 잘라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 내과적인 치료 열심히 받는데, 그런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데가 감염내과입니다. 감염내과. 어떤 균에 무슨 항생제를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거예요. 수술을 제외한 항생제 치료의 메인 스트림이 감염내과예요. 감염내과. 이제 머리 질환 중에서 뇌출혈, 뇌경색 뭐 이런 것들 있죠. 일반적인 내과나 이런 데서는 못 보고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범위들이 사실은 막 합쳐져 있어요. 뭐 딱
딱 잘라서 이과는 신경과 이거는 신경외과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거의 신경외과입니다. 약을 좀 써야 된대요. 이때부터 좀 애매해져요. 신경외과에서 쓰는 약도 있고 신경과에서 조절하는 약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큰 병원급쯤 가게 되면은 신경과는 뭘 보냐면 경련, 사람 막 눈 뒤집어서 떠는 거 있죠. 나이 먹어 생기는 치매라든지 병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뇌경색도 보통 신경과에서 봐요. 터지는 거 말고 막히는 것. 그럼 신경외과는 뭐 하느냐면 수술하는 것들. 조그맣게 뇌출혈 보여서 빨리 큰 병원 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피가 난 거를 쭉 빨아내서 없애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신경외과. 뇌종양, 혈관에 이렇게 있으면 혈관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혈관이 좀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서 수술해야 되는 것들. 뇌동맥류, 모야모야병, 동정맥 기형, 동정맥 루. 소견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신경외과를 봐야 돼요. 허리 수술, 목 수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게 신경외과입니다. 신경외과 중에서 척추 신경외과거든요. 정형외과도 척추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경외과는 척추를 본다. 눈질환은 일단 안과. 성형외과도 있죠. 근데 대학병 성형외과는 일반적인 성형외과랑 달라요. 미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재건술, 유개골 함몰이라든지 이런 재건, 망가진 거를 그냥 진짜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리는 성형해준 수술, 흉터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호흡기 내과랑 연관된 수술들, 아니면 순환기 내과랑 연관된 수술, 이런 수술은 보통 이제 가슴 쪽에 뭔가를 열어야 되는 수술, 심장 수술이라든지 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식도라든지 그런 수술은 흉부외과라고 해요. 흉부외과. 폐이식, 심장이식 이런 것들은 흉부외과에서 합니다. 흉부외과. 다리 쪽에 들어가는 굵은 혈관이 막혀서 이제 큰 병원에서 시술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오셨어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혈관만 보는 외과가 있어요. 혈관. 흉부외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혈관외과 이렇게 의뢰를 주실 분도 있어요. 간 쪽은 간외과, 대장 이런 쪽은 대장외과. 외과는 근데 추가로 유방 쪽이거든요. 유방. 이건 사실 산부인과에서는 잘 안 하고 유방외과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과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비인후과 중에 두경부 파트, 외과 중에서 갑상선 외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이쪽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리 연골이 맛이 갔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뭐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콩팥 수술해야 된대요,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그거는 비뇨기과에서 합니다. 비뇨기과. 밖에서 이제 비뇨기과 보시면은 남성의 자신감을 되찾아준다. 하지만 대학병원급 비뇨기과에서는 보통 이제 콩팥, 방광, 전립선 이런 것도 수술해요. 뿐만 아니고 여성 비뇨기 질환, 뭐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많이 봅니다. 핵의학과. 이름만 들으면 도대체 이건 뭐지? 뭐 핵을 쏘는 학과인가? 뭐 Nuclear launch detected. 그 핵의학 검사가 있어요. 검사. 양성자 뭐 펫CT라든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핵의학과예요. 핵의학과. 항암 방사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몇 차 뭐 방사선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 종양외과에서 합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과 치료를 하는 데고, 피부과에서는 뭐 일반적인 미용 피부 이런 거 안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조직 검사 결과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것들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과가 많아서 이게 힘들어. 그 정도로 의학이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고 분야마다 그 전문 정도가 너무 깊고 한과 의사면 다른 과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의사인 우리 입장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키포인트는 수술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으면은 수술 받아야 되는 과는 외과고, 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쪽은 이제 내과 계열입니다. 외가 안 붙어 있는 과들 계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나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